자,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수학 기계 장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임업에서 수학이다라는 말은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려 가지고 목재를 얻는 것을 수학이라고 해요. 수학.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기계나 장비 같은 게 이번 차시에 나온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그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리는 걸 벌목이라고 합니다. 벌목. 그 중에서도 이 벌목 작업에 사용되는 작은 도구들 이렇게 봤을 때 종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한 개씩 보도록 하죠. 도끼. 도끼는 뭐 말 그대로 도끼죠, 도끼.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도끼가 그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벌목용 도끼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리는 거니까 무겁고 힘이 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량도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될 거고, 좀 중량이 많이 나가죠. 날의 각도가 그렇게 날의 각도라는 게 요거거든요. 요 각도, 요 각도가 날의 각도인데 9에서 12도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거 가지고는 뭐 잘 못 뺄 거고 많이 무거워야 됩니다. 끝이 1kg라는 거는 봉이랑 해서 휘두르면 상당히 많은 힘을 요구하게 돼요. 나무를 그렇게 베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베기가. 네,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지를 자르는 용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네요. 여기 날의 무게만 되는 게 아니고 봉 무게까지 합쳐서인 것 같네요. 자, 요거는 날의 각도가 약간 작습니다. 좀 더 얇다라는 말이겠죠. 좀 더 얇다라는 말. 8에서 10도. 무게는 좀 더 작고. 범위로 치면은 이제 벌목용 도끼가 더 작을 수도 있겠네요. 자, 강목 다듬기용 도끼라고 되어 있는데 강목 다듬기라는 거는 강목이라는 게 이거죠. 이렇게 각지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나무를 강목이라고 하죠. 잘라가지고 요거를 다듬는 도끼라는 의미인 것 같고 2에서 3kg짜리 도끼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나온 도끼들보다는 더 무거운 셈이죠. 왜 벌목용 도끼를 이렇게 가벼운 걸 쓸까요? 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자, 도끼들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도끼들은 이제 베인 거예요. 베어서 토막 내는 그 나무를 장작을 팬다. 이거는 이제 나무를 쪼갠다는 것이죠. 세로로 쪼개거나 뭐 가로 쪼개거나 할 때 보통 세로로 쪼개는데 이때 사용하는 도끼가 장작 패기용 도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로로 벤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벤다 세워놓고 영상 같은 거 보면 흩착 하면서 훗 하고 힘을 주면서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거 한 번에 벨 수 있어야 남자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실제로 배워보면 안 뱀니다. 이거 잘 더럽게 안 배입니다. 하여튼 여기 사용하는 도끼라는 거고 화렵수가 더 단단하고 침엽수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화렵수를 영어로는 하드우드라고 부르고 침엽수는 소프트우드라고 불러요. 소프트우드, 하드, 단단하다. 영어로는 한자는 경목, 영어는 연목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다르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딱딱한 나무를 베니까 날의 각도를 좀 넓게 했습니다. 넓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얇게 하면 이 날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의 힘으로 베어줘야 되는 게 이제 딱딱한 나무 그러니까 무게가 더 무겁죠. 실제로 500g이 더 많이 나가니까 상당히 더 무거운 겁니다. 더 무겁고 이 넓게 해가지고 이거 솔직히 좀 오버하고 한 이 정도 주면 안 되겠어요. 이 정도 된 게 화렵수 배기형이고 침엽수 배기형은 그거보다가는 좀 더 가볍고 날도 좀 더 뾰족하게 저거보다 한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침엽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로 베는 게 아니고 날카로움이랑 무게가 같이 추가돼서 베어지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손용입니다. 양손용. 손도끼는 한손용이라는 뜻이에요. 한손용. 보면 어떤 나무를 베야 될지 표시하는 용도. 페인트 칠하는 게 더 나을 건데. 뭐 이렇게 찍어가고 표시할 수도 있고, 뿌리를 자르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도끼 자루 이거 뭐 나무를 세워놓고 이렇게 사람이 세워놓고 손으로 잡고 톡톡톡톡 쳐가지고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한 손으로 쓰니까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야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을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탄성도 적당히 있고
그리고 나무도 상당히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호두나무, 가래나무가 더 괜찮은 나무고, 물풀의 나무는 딱딱하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호두나무, 가래나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나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풀에보다가. 뭐 나를 가는 요령이라고 돼 있는데 뭐 굳이 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화렵수를 둔하게 갈아준다. 왜? 어차피 이 날의 힘으로 베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음. 자, 쐐기는 나무를 베고 나서 나무가 이 뭐랄까 한쪽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게 이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만약 기계톱을 이렇게 나무를 벤다 치죠. 베다 보면 만약에 내가 쓰러뜨리고 싶은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나무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기계톱이 끼일 수 있겠죠. 그러면 기계톱이 중간에 끼었을 때 이 베고 낳는 부분, 요 부분에 탁 끼어가지고 망치, 그 도끼 뒷날로 탁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때 기계톱을 빼내는 게 쐐기입니다. 쐐기. 이 쐐기는 인터넷에 있나? 여기 그림이 하나 다 나오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쐐기입니다.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좀 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다가 중간에 끼인 부분에 끼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기계톱이 이제 중간에 끼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쐐기를 끼우고 여기 요 그림처럼 도끼를 뒤집어 가지고 탁탁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벌어져 가지고 기계톱을 빼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간에 끼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쐐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내려고 A, B, C, D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충 이런 겁니다. 뭐 굳이 그림이랑 매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쐐기가 대충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방향 조정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쓰러진 나무를 옆으로 돌릴 때 쓰는 거예요. 옆으로 돌릴 때 뭐 어떤 형태로 어디서 누가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슈바츠발더 바크서 뭐 되게 뭐 발음이 어렵죠. 이걸 다 알 수는 없을 거고 대충 이 뾰족함을 나무에 끼워 가지고 나무를 옆으로 넘어 돌리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 지금 B 그림은 다른 거랑 같이 돼 있는 건데 요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를 아까 쐐기라고 했죠. 쐐기가 이제 나무 끼었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임업 기술 훈련에서 배웠을 건데 중간에 넣어가지고 위로 젖혀 올려가지고 내가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쓸 때 쓰는 기구예요. 이게 지렛대죠, 말 그대로 지렛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그 기기입니다. 요거는 나무를 벨 때, 쓰러뜨릴 때 많이 쓰는 거고, 요 그때 요게 그냥 달려가지고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나무를 옆으로 돌리는 용도만 있는 거고. 자, 그냥 박피형 도구, 껍질을 까는 도구가 되겠죠. 뭐 박피기라고 하면 됩니다. 박피기. 뭔가 그 한쪽 잡고 촉촉촉촉 미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이제 여기 그 여러분 껌칼 하죠. 껌칼하고 똑같은 게 이겁니다. 그냥 막 벗기는 겁니다. 그 측척은 규격질 때 쓴다라고 돼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지름이 얼마인가 길이가 얼마인가 이런 거 잴 때 쓸 수 있겠죠. 보통 지름이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사피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요즘은 이제 잘 쓰지 않는 기계예요. 아마 이게 안 나오지 싶은데 다행히 그림이 있네요. 자, 이 사람이 쥐기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끝에 날이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요 그림 보면 알겠죠. 뾰족하게 돼 있어 나무를 받고 탁 찍어 가지고 나무를 질질질질 끌고 움직이는 그런 용도의 도구가 사피입니다. 사피. 요 그림도 보면 좀 알겠죠. 이것저것 막 갖다 놨는데 이게 사피입니다. 사피. 그래서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쓰는 게 사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사피랑 외국형 사피가 좀 다르네요. 뭐 굳이 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 그림이 더 많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집재. 자, 집재는 나무를 베면 산에서 우리나라는 산이죠. 산에서 베면 이제 그 나무 벤 곳은 옆에 막 쌓일 건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이 집재가 됩니다. 집재.
그래서 나무를 어떤 식으로 모을 거냐에 따라서 집재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요거는 힘을 얻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중력을 이용한 방식, 소형 윈치라고 부르는 일종 작은 동력기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트랙터에 달린 윈치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가선 집재라고 해가지고 선을 달아놓고 이 허공에 떠 있는 선을 이제 움직이면서 집재기가 같이 이동하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요 반송기라고 해가지고 요 기계가 같이 움직이는 방식이 있고, 와이어 로프는 그 가선 집재나 아니면 소형 윈치, 트랙터 윈치에 사용되는 철제선을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와이어. 이 와이어가 직경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입업용으로 쓰는 게 6mm, 8mm, 뭐 10mm 뭐 이런 거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는 철선을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작은 철선들을 묶어 놓은 이 스트랜드를 한 번 더 꼬아 가지고 만든 게 와이어 로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심이 있고 그 심을 중심으로 이 작은 철사들이 뭉쳐져 있는 스트랜드들을 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스트랜드가 중간에 심줄을 중심으로 꼬이게 되죠. 그러면 이 와이어 로프에는 결과적으로 7개의 선이 있는 겁니다. 7개. 7개의 선들이 7개의 뭉쳐진 스트랜드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와이어 꼬기 할 때 3개, 4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와이어를 꼬는 방법이 뭐 S 꼬임, Z 꼬임 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도 이것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꼬는 방향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림이 있구나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와이어 꼬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력을 사용하는 방법. 목재 자체의 중량을 이용해 가지고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건데 수라라고 하죠. 수라, 플라스틱 수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관을 쭉 연결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다다다닥 해가지고 중간에 통나무를 이렇게 올리면 통나무가 이 관을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활로 수라. 그래서 이 활로랑 수라의 외국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만 쓰는 것 같아요. 수라라는 장비를. 외국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암만 찾아도 안 나오네요. 하여튼 뭐 수라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씁니다. 플라스틱 수라. 이거 안 써요.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토수라는 뭐 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얼음에 쓸 수도 있고 그냥 불려도 되겠죠. 눈에 해도 되는 거고 대체로 땅이 훼손되고 목재 자체도 훼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시설비 들 게 없죠. 뭐 그리고 목재수라는 목재 갖다 놓고 하는 건데 그 목재하고 목재 사이에 마찰열에 의해서 그 인목들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수라는 어느 정도 형태가 잘 만들어진 거를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찰열도 적어가지고 손상이 좀 적어요. 이거는 뭐 따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은 들겠죠 물론. 근데 이제 이거를 옮기면 되는 거니까 한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계속 했다가 풀었다 했다 풀었다 하면 되는데 다만 경사지에 경사도가 25%는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율로 따지면 4대 1, 각도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가 될까요? 4m가 갈 때 1m가 올라간다. 쌤이 탄젠트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대충 뭐 갑자기 궁금해서 탄젠트 계산해 봤는데 38.9도 그러니까 대충 한 40도 정도 되네요. 40도 경사지가 40도는 돼야 이걸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큰가? 쌤도 수학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무슨 25%만 40도 가까이 되네요. 40도면 여기 90도니까 대충 뭐 이 정도 각도는 돼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우고 쓸데없는 거 빼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수라는 이런 게 많다. 와이어 로프에 의한 집재라고 되어 있는데 와이어 로프에 의한 집재가 그럼 요거죠. 뭐 이거랑 다를 게 없죠. 그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선을 이용해서 원목을 고리에 걸어서 내려 보내는 방법 뭐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래서 하늘에 걸어 가지고 이거를 쭉 내려 보내는 게
와이어 로프한 집재죠.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 동력을 다시 써갖고 위로 올리고 내려갈 땐 또 쭉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소형 윈치 요 그림 보면 압니다. 이것도 이목 기술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요 산에서 임지에서 이동하기 쉽게 그 밑에 보트처럼 생긴 그 위에다가 윈치라고 불리는 동력 장비를 저기 이제 와이어가 감겨져 있죠. 이걸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게 임업용 소형 윈치입니다. 임업용 소형 윈치. 자,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죠. 이런 장비들.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소형 윈치가 움직이지 않게 걸어주는 장비가 되고 어디 산에다가 여기 있는 이 줄에서 감겨 있는 이 와이어가 풀려가지고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종류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다시피. 그래서 이 소형 윈치 끝에 나무를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형 윈치가 걸릴 수 있도록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이제 묶어 줄 겁니다. 뭔가 특별한 걸로 묶어서 소형 윈치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가지고 탁 끌어가지고 잡아 당기면 이게 쭉 달려 올라오겠죠. 뭐 무게에 힘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차량에 사용하면 보통 아까 전에 봤던 게 아크야 윈치 이거지 싶은데 기계톱에 달 수도 있나 보네요. 그러면 더 작겠죠, 상당히. 기계톱에 그 앞에 안내판을 떼내면은 또 그 자체에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스트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기계 톱날을 끼워서 막 돌리는 장기에다가 이거 동력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체인톱 윈치라는 게. 그리고 요거는 다 차량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윈치라는 게 이런 개념이다. 자, 트랙터는 그보다 더 큰 거죠. 거기에 사용해서 사용하는 윈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랙터 부착용 아까 전에 맞아 트랙터 윈치가 이건데 트랙터라는 이 동력을 전달해 준 장치에 이 윈치를 붙여 가지고 가선 이게 가선입니다. 가선이 아마 이렇게 쭉 어딘가 연결이 되겠죠. 한쪽 끝에 여기 나무 같은데 어디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왔다 갔다 하는 기기가 반송기예요. 반송기. 요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끝에 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손에 여기 이제 통나무를 달아가지고 이게 반송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트랙터 윈치랑 아까 전에 나왔던 잠깐 넘어갔었던 다른 윈치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가 트랙터냐 아니면 좀 더 다른 거에 끼워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차체 굴절 식용용 트랙터 스키더 그래 스키더 그전에 봤던 그 장비가 스키더였네요. 선생님이 그 기억이 안 난다는 장치가 스키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면 바로 압니다. 보면 스키더 임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 트랙터, 임업용 트랙터죠 일종의. 이걸 이제 스키더라고 부릅니다. 스키더. 요 끝에 트랙터처럼 동력을 연결해주는 요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빼주면 돼요. 여러 개 바꿔가면서. 이거는 이제 보기 좋게 이건 또 짙게 달아놨네요. 이건 아직 안 달았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힘으로만 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포크레인처럼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건데 스키드는 아니고 다른 장비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모 기계 할 때 다시 나올 거고 요게 이제 스키드 같은 개념이죠. 요걸 바꾸면 됩니다. 동력을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더 집재기 타워 야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임업에서 제대로 배웠다 하면 이거 많이 씁니다. 타워 야더 집재기 치면 그림이 나옵니다. 임업 장비 뭐 저렴한 비용을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있죠.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타워가 이렇게 길게 쭉 나오는데 결국은 또 트랙터 연결한 것 같죠. 트랙터 같은 장비에 연결해 가지고 쭉 선을 이제 쫙 연결해 놓고 이 반송기가 올라올 때는
동력의 힘으로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뭐겠습니까? 내려갈 때는 중력의 힘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이게 그거 그 뜻입니다. 와이어 러프에 의한 집재가 이 중력에 있는 이유는 이거를 밑으로 내려보내면 이거 말 그대로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끌어올리니까 아까 전에 나온 그림 요거는 끌어올리죠. 위로 올리니까 중력하고는 역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장비가 이제 그겁니다. 타워야드. 타워야드. 타워야드가 아까 전에 봤던 요게 아까 전에 봤던 굴삭기 연결했던 그 타워 윈치였는데 요게 진짜 타워야드네요. 보니까 타워야드는 트럭이죠. 트럭에다가 세워가지고 위로 막 올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워야드라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그림이 없을까요? 요거 그래 이겁니다. 이거 드디어 발견했군요. 자, 요게 타워야드입니다. 타워야드. 요게 척 서는 겁니다. 위로. 그래서 이게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구기 가격이 미쳤네요. 1천원, 만, 10만, 100만, 1000만, 2억입니다. 2억. 개똥 뭐 이리 비싸. 하여튼 이게 타워 야드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쓰는 게 낫겠죠. 작업할 거면. 자, 부속 도구들로 뭐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하여튼 800 타워 야드 다시 한번 보죠. 800m 이상 장거리 집재할 때 사용한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거 못 쓴다. 이동식은 잘 못 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전에 봤던 게 이동식 타워 야드죠. 타워 야드. 드럼 용량이 커서 장거리 집재에 적정하다. 이동식 트럭을 이용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아까 전에 뭐 아까 전에 봤던 게 타워 야드가 그거고 그냥 야드는 그냥 땅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설치. 그림이 있나 한번 볼게요. 요거는 또 비교 그림인데 자, 트럭에 탑재해 있는 게 있고 트랙터에 탑재해 있는 게 있고 인내차라고 해가지고 탑재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트랙터에 탑재해 있는 게 트랙터 윈치하고 같은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아까 전에 또 다른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이동식 타워 야드에 포함이 될 겁니다. 농업용 트랙터 윈치가 트랙터 윈치나 뭐 트랙터에 붙이는 야드나 뭐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걸 왜 구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거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야드는 쳐봐도 안 나오네요. 그냥 야드는 완전 설치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렇죠. 이거죠. 이 장비 내가 샀는데 결국 일단은 사는 거 못 작동하는 거 못 보고 되고 논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냥 안 나오니까. 여기 반송기입니다. 반송기. 이 동력의 힘에 의해서 위로 갈 때는 동력 힘으로 하고 내려갈 때는 중력의 힘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중력의 힘 없이도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반송기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블록, 도로래 그 반송기에 달려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와이어 로프 넘어가고요. 자, 와이어 로프 교체 기준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겁니다. 이건 안전을 위해서 꼭 봐야 되거든요. 1피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꼬였는 게 쫙 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요 간격이 아마 1피치일 겁니다. 요게 아니다 요렇게 와서 여기인가? 요게 1피치인가? 자, 1피치의 개념이 헷갈려서 선생님이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번 꼬여서 같은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게 1피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꼬임인데 요렇게 와서 요렇게 꼬여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요 저점 요게 이제 1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요게 1피치. 이제 한 1피치의 개념이 이제 왔죠.
한 번 꼬임, 한 번 꼬여서 다시 오는 위치까지의 길이가 1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피치가 정확하게 몇 cm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와이어마다 다 꼬는 방식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한 번 꼬였을 때 돌아오는 간격이 1피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교체해주는 기준이 책보다 이게 아무래도 더 낫겠죠. 요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진 소선이 아주 작은 선이 소선이죠. 위에 그림 보면 이게 알 건데, 요게 소선입니다. 소선. 그러니까 와이어 안에 스트랜드가 있고, 스트랜드가 이제 꼬인 선들이 이제 스트랜드죠. 스트랜드를 한 올 한 올 풀어내 가지고 나온 선이 소선입니다. 소선. 이게 이 소선이 한 1피치 내에서 10% 이상 끊어진 것 같다. 이러면은 갈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갈아야 되는 거.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7%를 넘었다. 이러면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측정할 때도 요 간격입니다. 요 간격. 제일 넓은 간격으로 이렇게 재야 됩니다.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요 간격입니다. 요 간격. 그러니까 요 간격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길이 7% 초과네요. 초과. 지름의 감소. 그게 맞네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게 7%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책에는 킹크라고 돼 있는데, 킹크.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다 바꿔주면 좋겠는데, 킹크는 꼬였다는 뜻입니다. 꼬였다. 요 그림 이제 보시면 되겠죠. 꼬이거나 돌출한 것들이 있는데, 뭐지 이렇게 막 돌출되어 있는 거, 부풀려져 있고 썩었고 마이너스 킹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풀어졌죠. 플러스 킹크는 너무 확 조여진 거죠. 구부러진 거, 함몰대가 쭈그러든 거, 짓눌려가 막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꼬였대죠. 그 와이어는 이런 식으로 잘 펴지 않으면은 꼬여버리면 이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꼬인 상태 그대로 남아요. 왜? 이게 철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상태로 들어가려는 그런 유연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체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다공정 처리기계. 다공정 처리기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기계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자, 벌도는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리는 것을 벌도라고 합니다. 벌도. 가지 제거는 말 그대로 가지를 잘라주는 게 될 거고, 작동은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집적은 쌓아주는 거일 거이고, 칩 생산은 갈아서 이제 만든다, 갈아서 칩을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해줄 수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터. 하베스트라는 말이 이제 말 그대로 수확이란 뜻이거든요. 그 하베스트는 수확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확기. 그럼 임업에서 수확을 해주는 장치. 이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베스터. 자, 지금 요 장비가 나오는데 여기 하베스터입니다. 요 장비. 근데 아까 스키드 아니고 풀삭기 같은 거에 달아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체형으로 된 건데, 자, 지금 이제 나무를 쏘든 다음에 쭉 잡아 당기면서 가지 다 자르죠. 기계톱 같은 게 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베스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칼날이 달려가지고 자동 지타기 우리 봤던 거 있죠. 그것처럼 가지 다 잘라주고, 여기 또 체인톱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싹둑 잘라줘요. 그림을 바꿔보면, 자, 이렇게 나무를 올리면서 이 껍질이랑 가지 다 잘라주고, 기계톱이 여기에 달려가지고 샥둑 잘라줍니다. 보통 한 2m 간격으로 자르는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쓰러뜨린 벌도, 가지 제거, 그리고 뭐 중간중간 잘라준 절단 작업,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베스터가 솔직히 제일 좋은 기계예요. 제일 비싸고.
가장 많이 이제 기계화된 선진화된 부분 기계입니다. 자, 다음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이제 나무를 쓰러뜨리는 볼트 기능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계인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볼트 기능 없다 했는데 사람들 다 이걸 가지고 또 볼트를 하더라고 보니까 이 세워놓고 실제 이렇게 자르면 볼트가 됩니다. 못한다고 했는데 다 해요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리고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펠러번처입니다. 펠러번처. 요거는 좀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요거는 중간에 나무를 롤러 같은 걸로 이제 쭉 옮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타이어가 달려 있거든요. 타이어가. 근데 얘들은 타이어는 아니고 옆으로 이동을 해주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벌레가 옆으로 막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하죠. 펠러번처.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펠러번처입니다. 펠러번처. 그러니까 요게 얘가 쭉 길어져요. 쭉 길어져 가지고 옆에가 또 찝으면은 밑에 또 풀고 여기 또 위로 딱 올라가고 이렇게 대볼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는 장치인데 이거는 보통 가지를 잘라주는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물론 걸려가지고 뭐 부서질 수도 있는데 이제 가지 자르는 용도라기보다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무를 이렇게 쌓아주고 적절한 간격으로 잘라주는 게 주 목적인 장치가 펠러번처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쉴 틈 없는 취업 준비. 자, 나무를 이렇게 잡아서 자르시고요. 자, 이런 용으로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쓰고 있네요. 볼트합니다. 볼트에서 나무 옮기고요. 옆으로 쓰러뜨린 다음에 나무를 잡았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돌렸죠. 이제 이렇게 돌렸습니다. 결국 잘하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정도로 다 씁니다. 이거 기계를. 적정한 간격으로 자꾸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 톱이 걸려서 옮기고 갖다 놓고 집어서 잘라주는 역할을. 이건 대볼처럼 움직이는 그림은 자, 지금 영상을 보면 나무를 잡아서 뱉고 옮겨서 잡아뜨리는 역할을 해주죠. 나무를 베어서 웽 하면서 지금 한 개가 여러 개 자르네요. 한꺼번에 힘이 좋으니까 여러 개 동시에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그림에서 안 나오는데 여기에 길이가 조정이 돼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자르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도 보면 그냥 잘라서 베어서 쓰러뜨리는 용도로 있습니다. 베어서 쓰러뜨리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못해요. 경사지다 보니까. 자, 하여튼 이런 장비가 펠러번처입니다.
벌목을 하고 나무를 벼슬뜨리고 쌓고 이런 용도로 쓰네요. 아, 예, 벌도 집적도 가능은 하다 돼 있네요. 벌도 집적이 된다. 그다음 포워더. 아까 전에 나왔던 장치가 이제 포워더입니다. 그 나무를 집어서 자기 트럭 적재 참처럼 생긴 그 부분에다가 싣는 장비가 여기 나오는 포워더가 되겠습니다. 포워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워더. 자, 요게 포워더입니다. 요 그림. 그러니까 여기 이 자체 동력이 있고요.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고 이 나무를 찝을 수 있는 집게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 집게로 찝어 가지고 여기 탁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르지는 못하고 나무를 이제 운반해서 옮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제라고 하죠. 집제는 한 군데 막 쌓아 놓는 것을 집제라고 하고 운제는 이거를 실어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적재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굴삭기 트랙터에 달았네요. 트랙터에다가 넣으면 트랙터 부착. 그리고 그냥 포워드는 자체 동력이 있고 이걸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집적 및 상하차 기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반 및 하역 작업은 뭐 상선별 뭐 이런 작업이 있다. 뭐 운반은 뭐 옮기는 거고 하역은 내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목을 상차는 싣는 거고 하차는 내리는 거고 선별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고 집적은 쌓는 게 되겠습니다. 자, 원목 집게류. 자, 원목 집게는 말 찍는다는 뜻이겠죠. 움제용 트럭.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트럭들 옮기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트럭들이 있다. 일단 뭐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차시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